추정 60분 수사방장 맹동학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판적 언론인과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여야 국회의원과 민간인까지 사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6, 70년대 군부 독재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기분입니다. 전 국민에게 독재 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선물해준 청와대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임기 말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정 60분 시작합니다. 어쩐지 2008년 이후로 영화랑 CF가 한 편도 안 들어온다 했어. 광우병 촛불 집회 참석하고 나서부터는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 민간인 사찰 물건 보니까 이 김대동이 방송에서 중도 하차한 것도 청와대 지시 때문이었던데. 어머, 수다방장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았는데 영화 배우셨구나. 신기하다. 어디 출연하셨어요? 아이 뭐 그런 걸 물어봐. 왕의 남자, 마라톤, 우라게이티, 덕게임, 괴물. 최근에 나온 게 5년 전 건데 19. 뭐 TV는 내 이름은 김삼순. 와, 이제 좋다. 그래. 이준기랑 박해일 친하세요? 사인 한 장만 받아주세요. 자, 이거 이준기 사연이고. 자, 이 박해일 사연이야. 하도 부탁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많아서 내 연수까지 했다니까. 뭐 다른 사람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내 사인만 빼고는. 네? 아이, 내 사인은 해본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 아이, 좀 씁쓸하구만. 자,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행 상황 좀 보고해보게. 네. KB 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가 2008년 영화 시코의 패러디인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에 조사를 받았어요. 이 내용이 PD수첩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건이 확장되는데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과실 민간사찰은 미행과 도청과 그 완전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하는 온갖 수법들이 다 동원된 거로 드러났죠. 게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가 증거인멸 지시를 내리고 대포폰까지 지급해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니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972년 6월 미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위한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당초 닉슨은 도청 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대통령 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 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자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졌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미행과 도청은 엄연한 불법 아닌가? 게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기구인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거고, 기무사와 국정원까지 개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뭔가? 윤리지원관실 직원인 원충년 씨의 수첩을 보면 BH,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함께함이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 관련 일만 해야 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공조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국가의 모든 정보 조직이 연계해서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구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던데. 그건 감찰과 사찰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이 새소리죠. 감찰은 공무원들의 비리나 위법을 감시하는 정당한 행동이고
사찰은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뒷조사를 하는 불법 행위죠.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현선 씨. 네, 대리님. 네. 오늘 뭐 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현선 씨 좋아하거든요. 어머, 왜 이러세요, 대리님? 저희 사내연애 금지잖아요. 몰래 만나면 되죠, 뭐. 그럼 이따 여의도에서 봬요. 빨리 준비해야지. 당신 수첩에서 나온대요.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사찰 내용 맞죠? 이 사찰 누가 시켰습니까? 누구한테 보고한 거죠? 제가 몸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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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세력을 사찰한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물타기하라고 참여정부의 직무 감찰을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호도한 거로군. 어쩐지 이 조중동이 대대적으로 참여정부도 문제 있었다면서 양비로로 나가더라니. 그새 새누리당은 발 빼고 말이야.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위기를 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0년 민간인 사찰 파동 때 새누리당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문건을 받아서 사찰 피해자에게 역공을 했는데도 자신들은 관련이 없는 척 이 대통령의 사과,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대략 어이상실이죠. 새누리당 자신들이 봐도 문제다 싶으니까 발을 빼려나 본데 민간인 사찰의 역사는 이 새누리당의 역사에서 그리고 박근혜의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중앙정보부를 만든 게 박정희잖아. 사찰, 고문, 테러, 의문사라는 비인간적 만행을 국가기구가 저질렀지. 체제 폭력에 관해서는 부끄러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게 박정희 권력이니 이번 민간인 사찰도 그 후의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부끄러운 세계 최고라는 말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파요. 아니, OECD 가입국이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는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 안 좋은 쪽으로 일이라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민간 사찰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만 봐도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말 의심이 되더라고요.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overnment spying on their people? I think it's basically very unethical. Sometimes it is useful if you're using it based on some intelligence about some activities that are not good for society, but in general such activities should not be done by the government. It's important to be transparent to your people. So what happens then is you're using fear-mongering and you're creating a situation almost like back in the past, like in the Korean War where it's like, oh, are you a communist? We're gonna round up all the communists? I think you're a communist.
he said something that I don't agree with because so I'm going to call him a communist and now everyone's afraid because if you're labeled a communist, now we're going to round you up and shoot you. If the government is really doing a lot of these Machiavellian kind of activities, like they're trying to suppress the people by such means, then the people should try and vote them out. Definitely, I think nobody deserves to live in an oppressive world, and you should have the freedom of choice and the freedom of privacy as well. 굳이 워터게이트 같은 사례를 떠오르지 않아도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군.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연예인조차도 이 말 실수하면 끌려갈까 봐 잠 못 이루는 나라에서 누군들 자기 검열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억압하는 지도자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형식적인 탄핵만 남았을 뿐이지. 뭐 민간인 사찰 말고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일은 뭐 넘쳐나죠. 터지고 또 터지고 있는 그 친인척 측근 비리에다가 내곡동 땅 차명 거래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BBK 실소유주 의혹, 독도 일본 땅 표기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이런 답변으로 영토 포기성 발언, 11.6 부정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천안함 사건 왜곡 날조 언론 장악 등등. 진짜 비리가 터지면 더 큰 비리로 또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고 있으니 더 이상 골로가 터지기 전에 메시를 드려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팔이고 다리고 자라내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 너무나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그 분위기도 전환할 겸 퀴즈를 하나 내볼까? 좋아요. 명탐정 고양이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문제가 뭐죠?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임기를 마감하게 될까요? 정답을 보기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번 이승만, 2번 박정희, 3번 전두환. 저는 2번이요. 요즘 북미 간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종전협정, 평화협정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이 핏대를 세워가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랄 텐데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은 휴전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반대하고 단독 북진을 표명을 하자 에버레디 플랜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이승만 제거 개혁이었던 거죠. 그리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1976년 텍사스대 연설에서 박정희가 다음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그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고 말한 경우도 있고요. 소설같이 들리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이요. 총선에서 요소야대가 실현되면 각하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모두 밝힌 후 탄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이 싫으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4번이요. 4번은 없는데? 원래는 3번을 하려고 했는데 전두환은 퇴임 후 법정이 세워도 사면복권 시켜줘서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29만 원밖에 없다고 추징금도 안 내면서 골프치를 타는 게 말이 돼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어서 3번은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게다가 각각 친인척이 싱가포르로 이민 가고 재산 빼돌리는 거 보면 처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문제를 낸다면 4번은 이런 답을 적었을 거예요. 당장 청문회 열어서 진실을 밝히고 탄핵시킨 후 사면복권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친일의 역사를 바로잡지 못해 매국 세력이 다시 권력을 쥐고 외세의 빌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가까이 지역 감정을 조정하고 색깔론과 안보 논리로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개나 줘버려. 경쟁만 살리면 돼. 라는 생각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어째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얼치기 경제 대통령이 경제를 말아먹었습니다.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 복지와 경제를 약속한들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온갖 비리의 온상이며 국민 탄압의 선구자였던 이들이 이름만 바꾸고 이제는 달라지겠노라고 외친다고 다시 속아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보살펴주는 정의, 거짓과 오만을 심판하는 정의, 역사의 퇴보를 바로잡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생이고 민주주의이며 평화입니다. 어느 네티즌의 글을 소개하며 추정 60분 마치겠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탄핵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보다 중요한 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단 하루를 남긴 공직자라도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가 공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안보다 훨씬 더 큰 교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곡동 땅 차명 거래로 부동산 실명제 광우병 쇠고기 촛불 여기 안 나오는 어디서 불러준 데가 없다니 했는데 왜 이러지? 이 불러준 데가 없는 거 없으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제가 몸통입니다.